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의 경우 최순실 씨가 비위 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조국의 직권 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고뇌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당도 제가 확인한 바에는 처음에는 투표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상정하면 투표 들어가자는 쪽으로 지금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시행이 되면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른들도 있겠지만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저는 마포에서 배달 전문점을 하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한 달에 배달 수수료를 깃발 꽂는 걸 88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우아한 연재들이 합병을 요구하는 것은 우아한 합병이 아닌 우리 소상공인들 자유 배달업체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적 합병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12월 27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최 반장,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에 기각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도 오늘 입장을 내놨죠. 네, 일단 여야는 예상이 되시겠지만 전부 상반된 입장을 그렇죠. 지금 내놓고 있고요.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실명 브리핑을 한 건데요. 일단은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라면서 이 검찰을 향해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반증하는 것 아니냐라고. 무리한 수사라는 걸 입증했다 그런 취지군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 반장,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신년 선물이다,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방송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이런 오보를 내서 사과하는 소동이 있었죠. 일본 NHK가 오늘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홋카이도 동쪽 해상으로 쐈다 이런 네. 속보를 냈는데요. 네. 불과 20분 만에 죄송하다 오보다 이렇게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NHK는 공영방송이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왜 오보를 냈는지 또 설명을 했는데 그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죠.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각하라고 부르죠. 각하 결정이 나온 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각하는 그 본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가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는 않은 겁니다. 현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면서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고요. 국회 상황이 지금도 유동적입니다. 국회 방송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시각 국회 모습이군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석 주변을 쭉 둘러서 서 있네요. 네. 방우원들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인가요? 이제 눈이 나빠 잘 안 보이는. 한국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이에요. 예. 네, 아까 그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 중이라고 하더니 결국 이제 국회의장이 그 단상 위에 올라오는 거를 막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보이네요. 아까 문희상 의장이 조금 전에 입장했다는 속보까지는 저희가 봤는데 그 이후에 문 의장이 이제 의장석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의원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정치부에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아예 그냥 단상에 올라가는 거를 막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국회 상황 지금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국회 본회의가 이제 열리면 선거법부터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지금 본회의장 안에 입장했기 때문에 아마 강제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바로 선거법에 대한 표결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저희도 이제 어제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이제 권성동 의원 얼굴도 잠깐 보였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그 종이에 글씨도 써가지고 붙여놨네요. 의장석 앞에다가.
저거는 조금 전 상황인가요? 예. 네, 조금 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오후 내내 이제 저희가 이제 모습을 보고 있지만 국회 안에서 농성을 벌이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국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의장실 관계자들이 막아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입장했지만 지금 의장석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반장이 국회 담당했는데요.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뭐 계속 썼다 고치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얼굴이 아주 표정이 안 좋잖아요. 예. 나가서 이제 애드립으로 잘 하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기대가 커요. 자, 그리고요. 아시아나 항공이 창립 31년 만에 금호그룹에서 HDC 그룹으로 주인을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약이 마무리됐고요. 인수 주체 이른바 저희가 줄여서 현산 컨소시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총 2조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본회의 이제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 등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각하 판단 내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검찰 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시각 국회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만약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은 선거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7개월 만이죠.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 모습에서도 봤지만 지금 단장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 4+1 협의체 정당들의 주도로 공수처법도 상정될 걸로 보이는데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자유 토론에도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 의장석 주변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 문희상 의장이 지금 의장석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표결이 예정된 오늘 오전, 아니 국회 본회의 현재 상황까지 한국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빚은 지 7개월여 만입니다. 민주당을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것도 외치려면 똑바로 아니, 선거법을 안 지게 네, 안경 쳤는데 내가 봐준 거야? 뭐예요? 안경 치고 봐준 거야? 이렇게 하다가 봐준다고 내가 봐준다고 아이고 참 안길 쳤어요 제가. 내가 봐줄게. 여기서 끝까지 접수를 하셔야 되겠대요. 우리 보고 접수를 양보해달라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접수만 양보해달라고. 아니 뭐 검찰도 없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제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7개월 가까이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야 4+1 협의체 정당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 주도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이 시작됐는데요. 이례적으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바른미래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정의당은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국회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도대체 제가 국회의원인데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들만의 정치에 너희들끼리 나눠먹고 너희들끼리 야합하고 너희들끼리 밀실해서 쑥떡 공론하는 그런 거 집어치라고 아우성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면 총선은 자 이제 이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선거법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원래 예정대로라면 민주당 등 여야 4+1 협의체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본회의에선 공수처법도 상정될 예정이었는데요. 한국당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회법 제63조 2의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의 대상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법안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전원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그게 공수처법 올라올 때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법의 절차를 놓고 판단해서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요즘 뭐 패스트 트랙이니 필리버스터니 국회 내 각종 규칙 공부 제대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원위원회는 또 뭐냐?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요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후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리게 되는데, 자, 사실 필리버스터와 비슷한 게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상정 처리를 늦추는 수단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국회 상황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놓고 여야 대치. 네, 국회는 급박하지만 금요 고다방은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오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고다방이 올해 마지막 금요 고다방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1년이 가는구나 싶었는데, 자, 올해 고다방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남북평화 기원 메시지가 참 많았는데요. 작곡가 김영성님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현정화 탁구 감독님은 또 북한 이분희 선수와의 재회를 기원하는 그런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생각나는 게 한일 갈등과 관련한 사연도 많았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서경덕 교수님,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님, 또 가수 김장우님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밖에 또 온라인 악플 문제 참 올해 유독 많이 거론됐는데, 악플 대신 선풀을 달자는 이 배우 이순재님의 메시지도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2019년 마지막 고다방인 만큼 관련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배우 김웅수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금요 고다방에 제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2019년은 저한테도 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박철욱이라는 캐릭터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2019년 기분 나빴던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다 훌훌 털어버리고 다가오는 2020년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십시오. 2020년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신청곡은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묻고 떠벌로 가.
네, 언제나 직진, 묻고 더블로 가는 그럼에도 순정이 있는 곽철용, 아니 김웅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김웅수 씨도 뭐 올해 뒤늦게 이 영화 캐릭터가 부각이 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연 감사드립니다. 자, 2020년 새해 복 묻고 더블로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신청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금요고다방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원두킨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네, 마지막 금요고다방이네요. 올해 마지막. 그죠? 올해 마지막. 그러니까 네. 아까 뭐 곰곰이 생각할 것까지가 있어요. 그냥 당연한 방금 거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 보셨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아까 뭐 그랬어요? 보니 새해에도 계속된다고. 올해 마지막. 단정하길래. 그렇구나. 본인이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인사 안 났잖아요. 인사 안 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국회 상황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봤는데요. 이 시각 국회 모습 잠깐 볼 수 있으면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봤던 모습하고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은 했고요.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점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20분 전쯤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이제 의원 퇴장이라든지 강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저희가 보통 경호권하고 좀 혼동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경호권보다는 좀 약한 겁니다. 경호권은 경찰 병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질서유지권은 경찰 병력은 동원할 수 없죠. 내부의 인력을 이용해서 아무튼 뭐 퇴정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아무튼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잠시 후에 본회의가 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가 개의되면은 뭐 선거법이 우선적으로 통과되겠죠. 또 추가로 얘기할 거 있어요? 일단 뭐 지금 오늘 오후 3시 전후로 있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4+1 협의체에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과반 의석까지 확보를 해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전후로 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호도 외치고 또 뭐 현수막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서 입장을 해서 현재 착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아직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오전 상황도 좀 정리를 해드리죠. 뭐 여야 모두 오전부터 상당히 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법 개정안 통과, 또 공수처법 상정 동시에 이뤄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당은 전원위원회 신청을 뭐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죠. 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오전 확대 간부 회의에서 오늘은 선거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하겠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 집행하겠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강조했습니다. 네, 뭐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요, 막아내겠다라는 의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요, 이 선거법이 한 번 쓰이고 버리는 일회용이다. 자, 유권자인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다. 그리고 또 누더기 걸레가 되어버렸다면서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헌법소원도 또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예정돼 있던 공수처법 상정도 막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입니다. 네, 전원위원회라는 거는 본회의 안건을 한 번 더 심사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네, 뭐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안건을 심사를 다시 하는 제도입니다. 자, 원래는 이 법안 심사가 각각 상임위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본회의에서 다른 상임위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표결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뭐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률안 등이 대상인데, 이 한국당은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영에 중차
극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다 때문에 그 전원위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원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원안을 폐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위 소집 카드 역시 공수처법을 완전히 막는다기보다는 좀 필리버스터처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일단은 네. 뭐 미봉책 시간을 좀 그러네요. 끌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아무튼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 국회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국회 본회의가 곧 개의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선거법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아마 이제 회기 관련 안건이 처리가 될 텐데 이번에도 이틀 정도 이제 회기를 주는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 정도 주는 안이 이제 통과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는 징역 5년형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질서유지권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는 저희 정치부회의 하는 도중에 개의가 될 걸로 일단 보입니다.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면요.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하든 아니면 속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은 그 다음으로 닥치는 문제가 선거구 획정 문제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과연 어떻게 이제 지역구를 나눌 것인가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논란도 상당히 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0석 그대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인구 변화에 따라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곳은 없애고 어떤 곳은 또 늘리고 쪼개고 말이죠. 자, 선거일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를 기준으로 상한 하한 인구가 2대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가 이렇게 획정이 되는 건데 상한 인구를 넘는 곳은 분구 대상이 되고 하한 인구를 밑도는 곳은 합치는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자, 확정안은 아닌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얘기를 대강 종합해 보면 경기 군포 갑을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서울 강남 갑을병 3개 지역구인데 이것도 갑을로 다시 2개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경기 안산 상록 갑을 그리고 안산 단원 갑을 이렇게 4개 선거구도 3개로 다시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인구 상한선을 넘긴 세종시,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선거구 획정은요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의 의견을 받아서 정합니다. 자, 인구 외에 또 다양한 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에 방금 이 언급된 안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벌써 여야의 기싸움도 물밑에서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도 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호남,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 등을 살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반드시 광역단체별 인구 순서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3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 또 4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의 부산 이 순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외에도요. 또 하나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있죠. 바로 이른바 유치원 3법인데 신반장, 유치원 3법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 3법은 이미 패스트트랙 기간을 꽉 채워서 본회의에 1년 됐잖아요.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매번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거의 마지막 순서로 상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자, 유치원 3법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여야 4+1 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다. 공직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 살라미 전술의 끝에 유치원 3법이 아무런 보장 없이 유실돼 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간단하게 관련해서 법안 처리 순서 계획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 법안 처리가 끝나면 회기 결정의 건, 또 쟁점 없는 민생 법안 5개, 예산 부수 법안 20개, 검찰개혁 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의 순서로 상정해서 법안 처리를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국회 상황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고반장이 계속해서 좀 속보가 나오면 얘기를 좀 해주고요. 지금 이 시각 국회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 3, 4분여 전쯤에 저희가 봤던 상황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네. 그럼 질서유지권이 지금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문희상 의장이 이제 개의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마 진입을 하려고 할 거고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아마 물리적 충돌까지는 던지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는데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법원이 사안을 판단하기 이전에 애초부터 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내린 결정인데요. 오늘 헌재의 결정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기 전에 협상 타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 우리 돈 100억 원을 출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새 전환점을 맞았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지만요.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즉 위안부를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면죄부를 챙겨줬다는 겁니다. 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입장 한 달도 안 돼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이 문제로 시비를 걸 수 없다는 듯이 아베 총리는 마음 놓고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해당 합의가 전쟁 범죄를 인정한 건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단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왜 도봉시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모르고 당신네들끼리 다 껴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政府が発展した資料の中には、軍や官邸によるいわゆる強制連行を直接示すような記述は見当たらなかったという立場を何ら変更はありません。 자, 이 피해 할머니들은 이듬해인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도 침해됐고 또 앞으로 일본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에서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자, 헌재는 이 사건을 4년 가까이 고심했습니다. 일각에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헌재가 결정을 미루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리 침해 여부만 고려했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당시의 합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 행사 여부를 판단의 기본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청구에 있는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말했듯 할머니들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물론 또 배상 청구권이 막혔다는 입장이지만 현 외교부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외교부는 당시 합의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피청구인 강경화 장관의 명의로 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약이 아닌 외교적인 합의였을 뿐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자, 피해 할머니 측의 변호인들은 이 최종 합의가 됐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겨서 최종 주문이 나왔는데요. 자,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자, 각하. 이 법원이 사안을 판단하기 이전에 심판을 청구한 요건이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했을 때 보면 해당 합의는 외교적인 합의로 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서를 냈던 현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결정입니다. 자, 헌재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 헌재가 할머니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할머니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기회였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엊그제 크리스마스였죠. 이 최종혁 반장이 빨간 날에 열정을 담아서 준비한 현장 발제,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일본의 반성과 또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만약 과거에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면 반세기를 훌쩍 넘긴 오늘까지 이렇게 할머니들이 아파할 일 계속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헌재의 판단 결과 향후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이건 다분히 결과론적 관점의 분석이지만요. 만약 헌재가 각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을 겁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 끝내 경제 보복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いずれにせよ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国際法に基づき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を主張し、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 하지만 오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만큼 큰 파장이 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위헌 심판 대상 아니합니다. 네, 신 반장한테 미안하지만 사실 신 반장 발제를 잘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국회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은 발동한 상태고요. 신 반장 발제하는 도중에 이제 방호원들인가요? 네, 에워싸고 이제 의장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으로 이제 의장석에 올라가는 걸 좀 막고 있고요. 지금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그림에 나왔지만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뒤에서 그 손피켓을 막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잡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모습이 저희 왼쪽에 좀 보이죠? 네, 좀 보이고요. 지금 네, 뭐 이은재 의원 모습도 조금 전에 보였고 지금 오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비명 소리도 중간에 뭐 이렇게 들리네요. 뭐 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네, 지금 상당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도 현장 모습이죠. 네, 네, 밑에서 단장석 밑에서도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손팻말을 네, 지금 소리가 잠깐 들리네요. 조금 음량을 좀 키워서 들어볼까요? 던지고도 밑에서 좌석쪽에서. 네, 뭐 정확한 소리는 워낙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저희가 들리진 않고 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위해서 지금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이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국회 방호원들이 문희상 의장을 구축을 해서 지금 의장석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잖아요.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네, 네, 앉았습니다. 네. 네. 그 위에 지금 의장석 주변을 정리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잠시 후에 이제 길을 열어가지고 문희상 의장이 의사봉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개의가 된다면은 지난번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선거법 표결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표결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예산안 통과 때 봤지만은 의결 정족수는 뭐 충분히 넘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선거법이 가결이 된 다음에는 아마도 이제 회기 관련한 안건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회기는 이틀 회기를 정하는 안건이 유력해 보이고요. 일단 그 전에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충돌이 이제 계속될지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제가 국회 선진화법 얘기도 했지만 뭐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잠시 후에 이제 아마도 이제 본회의는 개의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조금 정리돼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조금 전에는 더 격렬한 그런 몸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일단 문희상 의장이 뭐 지금 저 그림으로는 잘 이렇게 가려서 보이질 않는데 방호원들 사이에 이렇게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착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러네요. 예, 착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때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당 의원들도 지금 부담스럽죠. 적극적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만 해도 이렇게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이 나면 동물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어떤 정말 거였잖아요. 스크럼을 짜고 그럼요. 정말 네. 극렬하게 했는데 힘으로 드러내고 뭐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많았고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단상 밑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던지기도 하고요. 손피켓을 던지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제 단상 위에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수 한국당 의원들은 단상 밑으로 내려와서 구호를 외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다른 앵글의 네. 카메라로 잡힌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문희상 의장이 착석한 모습이 잡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문희상 외치고 있는데 문 의장이 지금 가슴 쪽, 심장 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래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쇼크 때문에 이제 병원에 이제 좀 급하게 가는 그런 그때도 심장 때문에 또 엊그제도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제 밤새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상당히 지친 모습 저희가 봤잖아요. 네, 지금 좀 이렇게 가슴께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도 다른 앵글에서는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문희상 의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상태고요.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에 투입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원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금 전에 의장석에 착석을 한 사실까지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아마도 잠시 후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 신반장 얘기대로 문희상 의장이 이제 가슴께를 이제 부여잡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비친 것으로 봐서 지금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분위기인지는 저희가 좀 나머지는 이제 경위들에 가려서 저희가 문희상 의장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희상 의장을 규탄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렇게 돼 있으면 야당 의원들이 의사봉을 뺏어서 이제 아예 그런 일이 개의를 있었죠. 하지 네.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뭐 선진화법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물리력은 동원하지 못하고 지금 보니까 문희상 옆에 의사봉 자체는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문희상이 상황만 지금 자리에 정리가 되면 보이네요. 네, 상황만 네. 정리가 되면 곧바로 네. 뭐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습니다. 네, 지금 문희상 의장이 물을 마시는 모습도 저희가 잠깐 봤고요. 아마 국회 개의를 준비하는 그런 직전의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요. 단상 위에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거의 내려간 것 같네요. 아까 저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은재 의원이라든지 박대출 의원이라든지 또 김한표 의원 등이 그 의장석 위에서 상당히 이제 좀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네. 지금 의석을 정돈하라는 문 의장의 말이 나왔고요. 곧 대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개의가 됐습니다. 아, 개의가 됐습니까? 두드렸죠.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러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네, 신재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바로 옆에 있고요. 10월 17일 신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이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홍남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잖아요 이거. 의사일정 개의랑 공직선거법 보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개정 네, 국회 본회의가 법률안을 개의돼서 선거법 계속하여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상정합니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선거법이 이렇게 날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은 선거법 날치기잖아요.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의 투표 방법과 관련하여 아, 조금 전에 의결이 됐습니까? 선거법을 상정만 한 거죠? 네.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표결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네.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와 시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현호 의원의 128인으로부터 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와 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했고요.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잠시 후에 표결에 붙이겠다는 그런 방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결 절차를 설명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 의장석 밑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여전히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손피켓도 들고 지금 이제 규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표결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다른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표결이 진행되면 선거법은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표해 날치기라고 주시기 뭐예요 바랍니다. 지금? 이게 보통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으로 이제 전자투표로 진행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뭐 표가 이탈할 가능성도 아, 지금 있고. 표결을 하고 있네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되면 표가 이탈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이 기명으로 투표하자라는 안건을 지금 상정을 해서 선거법 개정안은 아니고. 네,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표결에 붙인 겁니다. 안 되잖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올라와서 항의는 거세게 하고 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이제 본회의가 개의됐고 표결 절차는 일단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찬성 9인, 반대 153인, 기권 2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하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을 무효명 투표 방식으로 부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한국당이 4+1 협의체의 균열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였는데요. 네. 방금 그 안건 자체는 부결이 되어서 부결이 됐네요. 기명 투표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전환이 되겠네요. 네. 날치기를 위해서 왜 그래? 그러면 바로 다음에는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절차적인 이제 표결이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니까요. 네. 지금 재석 의원이 164명으로 나왔고 반대 의견이 150표가 넘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 아무튼 이제 선거법 관련한 표결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표결 어떻게 좀 더 볼까요? 아니면 저희가 좀 준비한 걸 다른 걸 좀 하다가 다시 또 상황을 보고서 할까요? 그냥 보고 하죠, 뭐. 보시죠, 뭐. 얘기하죠, 뭐. 네. 이 날치기가 오늘 하루 종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갔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모두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에서 서로 계속 팽팽한 그런 또 의견들을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바로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상대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로 여야 4+1 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을 해서 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이 표 단속, 그러니까 이 과반 의석. 잠깐만요. 지금 이제 경위가 방원이 이제 심재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을 힘으로 좀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두 건의 표결 방법 변경 요구가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명투표 방식으로 하기로 됐고요.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는 밑으로 이제 경위들에 의해서 이제 의장석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제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 눈에 보이고 있고요. 지금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일단 민주당하고 다른 4+1 협의체 네, 압도적으로 일단 파란불이 보이네요. 지금 네. 다 착석한 상태이고 네, 네.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자리에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선거 투표 결과는 그래서 파란불이 그렇습니다. 초록색불이 다 그렇죠. 우세하게 보이는군요. 네. 한국당 의원들은 저 앞에 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이제 문희상 의장이 뒤로 돌아서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무슨 간단한 얘기도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막 이제 문희상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쭉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선거법이 이제 본회의가 통과돼서요. 바로 내년 총선 때부터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새 선거법이 이제 발효가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167석이 제적 의원이었죠. 네, 그중에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항의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격렬한 그런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무튼 정말 그 우여곡절 많았던 선거법 개정안 제2항 7개월인가요? 제377 7개월 정도 걸렸죠?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에 붙일 걸로 보이고 아마 이틀간의 임시국회를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의 회기와 관련하여 의장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4일까지 회기 결정까지는 저희가 좀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준비한 것을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제의에 대하여 윤우덕 의원의 128일로부터 임시의 회기를 2019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구로 하자는 수정 의견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임시의 회기를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자는 수정 의견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멸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회기 관련한 안건이 이제 상정이 됐고 이제 곧 표결에 들어가는데 저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봤잖아요. 임시국회 이틀간으로 이제 규정하는 그런 안건이 이제 표결에 들어가면은 바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현장 국회 상황을 저희 쭉 속보로 전했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7개월 만에 통과가 됐고요. 의석수는 어제 저희가 다뤘던 대로 현재 의석수하고 동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53석 또 47석 이렇게 각각 네. 지역구석 비례대표석이 나뉩니다. 네. 진짜 오늘 표결 결과가 상당히 이 숫자가 조금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4 네. 플러스 1 의석을 총 합치면 157석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네. 재석 의원이 167석이었는데 이 중에서 찬성이 156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권표가 한 표가 그 나왔으니까. 기권 아닐까요, 누군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한 표가 좀 기권이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 10명이 있었는데 이건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표결을 한 건지 뭐 아니면 어떤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4 플러스 1 의석 전원이 결집을 했다. 뭐 한 명 빼고는 그렇게 표결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정리를 하고 이제 좀 청와대 발제는 마무리할까 하는데 자,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에 개의가 돼가지고 선거법 개정안 통과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회기를 결정하는 그런 안건이 표결에 곧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아마 이틀간의 임시국회를 의결하는 그런 안건일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통과가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수처법 안건을 과연 4+1 협의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관건인데 오늘 상정을 시도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상정을 아마 시도를 할 것 같고요. 네. 한국당은 아마 예정대로라면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법에 대한 이제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바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잘하면 저희 정치부의 중간에 관련 좀 속보가 들어올 수는 있겠네요.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 소원 각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치면서 잠시 소강 국면에 빠졌던 보수통합 또 인적 쇄신 논의가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적 쇄신에 물꼬를 트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의 보수통합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말 정기국회 또 이어진 임시국회까지 이 패스트트랙 정국이 거치면서 이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자유한국당의 불출마 선언 오늘 이 부산 기장 출신 윤상직 의원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죠. 덕분에 2016년 진박 후보라는 수식어 달고 무난하게 공천을 받았더랬죠. 이렇게요. 진실한 사람이니 뭐 진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자, 바로 그랬던 윤상직 의원 오늘 갑작스럽게 다소 갑작스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거죠. 윤 의원은 일단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몰락에 대한 책임 지겠다 한 겁니다. 자, 왜 하필 본인이 그 책임 지겠다 한 걸까요? 이렇게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두 분의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신 걸 보며 보수 몰락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자, 윤상직 의원 이 당의 세대 교체도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진입을 위해서 고인물인 내가 비켜 서겠다는 거죠. 이렇게요.
우파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로 채우는 세대 교체를 이뤄달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자유한국당의 변화입니다. 자, 윤 의원 관료로서는 연륜이 깊지만 그렇다 한들 초선 의원입니다. 3선 이상 중진 용퇴선은 어제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이 3선 김영우 의원 이후로 20일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역시 패스트트랙 전국 탓에 우선순위에 밀려있던 이 보수통합, 일단 말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였죠. 이 배현진 서울 송파울 당협위원장이 대독한 황교안 대표의 이 병상 메시지 중에 통합 관련 대목입니다. 이렇게요. 좌파 독재 저지를 위해 머릿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은 다 비웁시다. 한 줌 생각의 차이는 다 덮고 힘을 합칩시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당의 울타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자, 홍준표 전 대표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요. 이 거하게 맞서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는 걸 깨달았을 거다라면서 진정성 있는 보수 통합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모범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렇게요. 50년 3당 합당 때처럼 통합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보수우파 빅텐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통합은 오케이. 근데 황교안 대표 당신은 내려와. 이 얘기죠. 한국당 대표하면서 통합할 생각 말고 본인도 N분의 1로 참여하라. 이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건 황 대표 입장에선 선뜻 받기엔 부담스러운 요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예, 경찰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서울 성북 장위 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등등 이 목사 3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 전 목사 측은 이에 대해서 명백한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서인지 허허 하면서 여유를 보이고 있더군요. 자, 일단 오늘 오전 전광훈 목사는 없었습니다만 매일 아침 청와대 집회에 인도하는 조나단 목사, 이름이 참 인상적이죠. 조나단 목사, 영장 신청된 조나단 목사, 이렇게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잡혀갈 판인데 어떠신지? 하나님이 저를 최고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더 행복하고 기쁘지 절대 두렵지가 않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당사자는 이렇게 빨리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하는데 주변 분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종교 탄압이다 말이죠. 합법적 종교 활동의 방해이며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종교 탄압이다.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성군단 단장 응천. 예, 뭐가 됐든 말이죠. 이 뭐 전체 종단의 입장은 아닐지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종교 간 화합의 장면도 이렇게 연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오랜만에 박원순 서울시장 소식인데요. 박 시장, 어떤 이슈를 선점해서 확 주도하기보다는 무언가 이렇게 판이 벌어지면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한 발 늦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죠. 역시 이번에도 조금 그런 느낌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올해의 인물로까지 꼽힌 바로 이 동물, 인물, 암튼 이 공개 러브콜을 보낸 거죠. 팽하! 지금 팽수가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 한번 좀 나와달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럴 줄 알았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 시장 역시 순순히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럼요. 합상을 좀 해보자. 자, 뭐 아시다시피 팽수 소속사는 EBS죠. EBS는 경기도 고양에 있단 말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런 건 모를까. 자, 그런데 일단 그 이유, 박 시장의 그런 공개 러브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11명의 시민 대표 중 한 사람, 아니 한 동물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원래 내일 광화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그런 얘기를 어제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에 장애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장애 집회가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보수 통합 작업은 지지부진한 편이고 인재 영입 같은 총선 준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탓에 혹시 내일 광화문 취소 소식에 대해서 장애 투쟁을 마무리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 연기였습니다. 근데 1월 3일이면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집회를 한다는 건데 보통 토요일에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이 주말 집회 일정이 겹치면서 한국당 집회가 이 정광훈 목사 집회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겹치는 일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번 집회 이 전 목사를 피하기 위한 이 태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한국당이 지역구 출마 후보자 중에요. 이른바 2040 후보, 그러니까 저하고 양반장 포함되는구나. 그 후보에게는 상당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국장은 아니, 순간적으로 맨날 4050 불러가지고 네. 같은 세대인 줄 알았어요. 마음은 청춘이시잖아요. 그렇죠. 30쯤 되죠. 네. 한국당 총선 기획단의 네. 발표인데요. 20대 청년 후보자한테는 공천 심사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또 경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30대에게는 이걸 각각 절반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청년 정치인들이 경제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인데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50%에 이르는 가산점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 중 2040 세대 후보자를 최대 30%까지 공천하기로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소위 그 한국당에게 씌워진 꼰대 정당 이미지 이런 거 좀 벗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단 신반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파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정치 신인들이 현역들에게 상대가 되겠나요? 네, 어떻게 봐요? 그 부분은 이진복 총선기획단장도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5060이 버티고 있으면 그 자리를 아예 2040이 들어갈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이 때문에 컷오프를 많이 해서 빈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인들도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회 상황은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건 없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틀간의 회기를 이제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그런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있는데 그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제안 설명 그리고 이후에 이제 표결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크게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선거법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속보로 봤는데 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바로 비례 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상황은 한국당이 원했던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총선 당일 다 아시겠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 이름이 새겨진 지역구 투표용지 1장, 또 정당명이 새겨진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이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서 지역구 투표용지에 기호 2번 자유한국당과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호 2번 비례한국당을 배치한다. 이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게 싱크로율을 높여서 혼란을 막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었던 건데 자, 선관위에서 이게 불가하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이 기호 2번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기호가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2번이라면 한국당의 비례대표 역시 2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그 2번은 비워두고 3번부터 의석수대로 다시 배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이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기호는 3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만약 비례대표로 출마를 한다면 비례한국당으로 옮기는 게 이 한국당과 비례한국당 양당의 싱크로율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비례한국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는 그런 신고서가 접수된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성을 부인했고요. 그 이름을 쓰는 것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아무튼 비례한국당도 그렇고 비례민주당도 그렇고 좀 선거법이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향후 관련 속보가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국당 윤상직 불출마 선언 보수 몰락 책임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죠. 청와대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판단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걸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뛰어나온다, 뛰어나와. 뛰어나와. 네, 이렇게 서울 동부구치소 앞은 오늘 새벽까지 떠들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지자들과 반대 측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과 또 법원과 조 전 장관을 비난하는 야유가 뒤섞였습니다. 자, 영장이 기각된 건 결과적으로 검찰의 판정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통상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을 발부하죠. 권덕진 부장판사,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물론 구속해야 할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면 영장을 발부해야겠죠. 자, 권 부장판사,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다.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곧 특감반 감찰은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비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고민정 대변인은 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도 법원의 결정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다라고 환영을 했고요. 자, 이해식 대변인,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유난히 혹독했고 또 먼지털이식 수사,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권덕진 부장판사, 이 결과적으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를 보도자료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줄여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는 곧 감찰 중단은 직권 남용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맞다라고 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검찰의 판정패가 아니라 판정승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고민정 대변인, 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존중한다는 것이냐? 자,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기각 사유 전문은 보지 않았다라면서 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동시에 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장심사 단계에서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한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선배와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병우의 경우 최순실 씨가 비위 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조국의 직권 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시다시피 우 전 수석을 포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이 박근혜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구속될 당시 적용된 혐의 대부분이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전 실장 측, 이 조국 전 수석이 이 정무적 판단이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부 직권남용은 감사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지금 그대로 청와대와 조국 수석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와대와 조국 수석은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당의 이 같은 공세는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이 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게로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고발한 울산시장 후보자 공천 당시 이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였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전략공천장에 당대표의 직인을 찍은 사람입니다. 무법자, 범법자 패밀리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역사를 능멸한 이 문재인 정권이 후임 인사로 낙점한 추미애 후보자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공작 연루 당사자입니다. 자,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호 의원은요, 송 시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한 건 정무적 판단으로 추미애 대표와 당시 최고위원들이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후보들 간 차이가 컸고 이 종합적인 면대를 고려해 다른 후보들이 송철호 시장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봤고 단수 공천을 하는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영장 기각에 청와대 검찰 무리한 수사, 한국당 법원 청와대 야합입니다. 네, 최 반장이 설명했지만요.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꼭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권덕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또 태도와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기 중이던 동부구치소를 나와서 귀가했습니다. 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가 드러났다 하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와대가 밝힌 입장과 마찬가지로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를 해온 것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 동부지법에 있는 보도 자료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사실상 직권남용을 인정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정 대변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영장 전담 판사의 기각 사유 가운데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라는 대목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기각 사유의 전문을 내가 읽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각 사유가 언론에도 다 공개가 됐는데요. 언론이 죄질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잖아요. 그 보도가 된 걸 놓고서 뭐 조작한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논란이 뭐 인터넷상에서 일기도 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요. 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기각 사유하고요. 언론에 설명한 기각 사유의 표현이 달라서 빚어진 논란이었던 거죠? 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오늘 새벽 1시쯤에 동부지법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기각 사유 전문엔 직권을 남용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라고 돼 있습니다. 즉 권덕진 부장판사가 보도자료에 쓰기 위해 이 기각 사유 전문에 있는 이 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긴 내용을 줄이면서 죄질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자, 이걸 두고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뭐 언론이 조 전 장관을 폄훼하려고 자의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영장 전담 판사가 직접 쓴 표현이었던 거죠. 네, 일단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요. 검찰 입장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수사의 명분을 얻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뭐 법원이 영장은 기각은 했지만 지금 뭐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한 만큼 사실상 검찰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KO 승부는 아니지만 검찰이 좀 많이 이긴 판정승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영장심사 판사는 이 유무죄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데
자, 이번 건에서는 범죄 사실의 소명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말과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유죄 입증이 끝났다라는 뉘앙스였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건 이미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 수집이 끝났다라는 것이라면서 본안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영장판사 출신이긴 하지만요. 일단은 기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평가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반발은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실상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것인데 영장 기각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이 기각될 때 사용되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등의 표현도 없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혐의는 인정된다고 한 만큼 유죄수선 부시장에 대한 이 구명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 핵심 관계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런 속보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기사를 정리할게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청와대 검찰의 무리한 판단 그리고 검찰 사실상 유죄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금요일이죠.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해외로 출국해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일본 내 후원 모임과 송년식에 참석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각 당의 총선 준비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의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내일 열립니다. 또 대한신당은 일요일에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엽니다. 민주당이 일요일인 29일 2호 영입 인사를 발표합니다. 희망, 공정, 미래라는 가치와 부합되는 30대에서 40대 사이 인물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은 월요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는 역시 국회 상황 주목해봐야 됩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당일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선거법 처리 과정도 봤지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국회 상황 자세히 챙기겠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증인 없이 치러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뉴스가 많네요. 그러네요. 정말 청문회도